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자,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다시 1%대로 복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우리나라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4% 성장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소비와 또 소비가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한 것이 3분기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3% 달성이 가능하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시 저희 2부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특징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92.5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지금 나흘 연속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489포인트가 어제 종가였고 장중에는 689포인트가 어제 종가였고 장중에는 690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승장에서 소외됐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도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투자의 팁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출첵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역시 실적 시즌인데요. 3분기 이후에 4분기에도 실적이 우수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BH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어제죠. 실적 발표가 3분기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3분기 애플 OLED FP12 공급으로 분기 최대 실적이 일단 이익단에서 나왔고요. 4분기에는 이보다도 더욱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계절성 없이 실적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호황기가 회사의 전체적으로 추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애플 OLED 채택의 대표적인 수혜주를 받는 IT 부품주로 주가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901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31억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OLED 공급 수량이 1500만 개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같은 기간 인터플렉스가 약 2000만 개의 터치 스크린 패널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종적으로 1대1 매칭되는 제품인 것을 감안하면 OLED 제품 수량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현 추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분기에는 매출액이 3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230억 원대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최대 분기 실적이 바로 경신되는 모습입니다. OLED 제품 2천만 개 이상 공급이 전망되고 있고요. 인터플렉스가 터치스크린 패널에서 그리고 BH에는 OLED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RF FP12 쇼티지 지속으로 인해서 OLED에서의 동사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에는 수량이 2배 정도 증가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림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매각 및 유휴 부동산 매각에 이번 자금 조달까지 약 1,000억 원 정도가 최근에 확보가 됐습니다. 12 발행을 했는데요. 점진적으로 캐파 증설시키고 있지만 내년 실적 추정 컨센서스가 사실상 캐펙스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으로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보였지만은 실적 발표 이후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상향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자금 조달로 캐펙스가 문제가 없게 됐기 때문에 내년 실적 증가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어제장에서 7% 이상 급등했던 BH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 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예, 목요일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오셨고요. 또 유한타증권 문상준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준비해오신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동기 이사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 9월 28일에 주셨던 삼성 SDS입니다. 지금 19%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두 자릿수 수익률인데요.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듣겠고요.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9월 28일에 주셨던 서울식품입니다. 어제장에서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20.8%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동기 이사의 종목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 SDS. 네, 삼성 SDS의 4차 산업 수혜주가 되겠죠. 3분기 실적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영업이익이 13%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IT 서비스 부분은 일단 실적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관계사 인프라 확충 등으로 실적이 호전되면서 주가 상승을 보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4차 산업 혁명들이 이제 스타트다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견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따 제가 다시 3번에 있으니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삼성 SDS 다시 한번 잠시 뒤에 듣겠고요. 이번에 문상준 팀장님의 서울식품을 볼 텐데 액면 분할 이후로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그 주당 2,500원이었던 주가가 100원으로 분할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위해서 지난 11일부터 2주간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었었는데 재개 이후로 이제 급한 상승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면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일단은 뭐 그 국내 냉동 피자 시장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냉동식품 제조사 그 ODM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오뚜기를 기반으로 CJ 제일제당이나 한성기업 등 뭐 경쟁적으로 계속 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도 수혜가 계속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전일장 특징주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볼 종목이 바로 앱클론입니다. 이슈가 좀 있었고요. 위암과 유방암 치료용 항체에 일본 특허 취득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바이오주네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부정적이십니다. 의견 최동기 이사님. 네, 앱클론은 어제 이제 일본 특허 소식에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신약 후보 AC10R1011 자체가 위암과 유방암 표준 항체 신약 후보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모시는 뭐 우리 뭐 한국이나 호주,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어제는 일본에 이제 특허를 냈는데 사실은 뭐 이 항체는 기존 항체와는 달리 서로 다른 에피토프에 결합한 항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허셉틴과 이제 병형체로 목적으로 개발한 항체인데 사실 스위스 로슈에 일단 이거 허셉틴이 같이 우리가 개발을 한 건데 사실 허셉틴이 작년에 약 7조 8천억의 연가 매출을 기록한 세계 8위의 바이오 의약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로슈에서 허셉틴과 병형체 목적으로 개발이 된 퍼제타의 경우에 작년 매출액이 2조 1천억인데 사실은 판매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부정적 의견 드렸습니다. 예, 10월 26일 목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온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는 0.5%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찰치는 물량이 좀 대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7,372억 원으로 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전년 대비로 415% 넘는 수익을 기록한 건데 지금 실적 발표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와 삼성물산 오늘 나란히 0.5% 정도의 하락으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의 주가가 좀 눈에 띕니다. 어제보다 4%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장 시작 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증가했다는 소식이었고요. 네이버는 4.35% 급등하면서 84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4% 급등이고요. 바이오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 강보합권이고요. 어제 종가 대비 큰 폭의 상승은 아직 아닙니다. 0.06% 상승한 코스피 249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5거래일째 상승 0.02% 소폭 오른 689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고 계시는 건데요.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어제 나란히 5%, 4% 급락이 있었고요. 오늘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 그 밖에 신라젠의 주가가 2% 강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속된 우상향 모습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라젠은 7% 어제 올랐다가 추가적으로 2% 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로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0.2% 빠지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메디톡스가 2% 조정받으면서 지금 다시 3만 원 선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함께 보톡스주로 각광받고 있는 휴젤의 주가도 오늘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시죠.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이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볼 거고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10위 종목이 되겠습니다. 10위 종목은 현대 그린푸드 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15,200원 이하, 그다음에 목표가 17,000원 들었는데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인데 일단 현대 그린푸드는 3분기 실적 일단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매출액이 6,368억 원, 작년 동기 대비 약 19.1%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58% 증가한 30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종합식품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단체 급식, 외식, 리테일,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식품 안전 시스템, 구매 시스템을 두루 갖추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식품 영서 또한 최고 수준의 R&D, 푸드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되는 캐시카운 급식 부분, 그다음에 식자재 매출의 지속적 증가, 그다음에 주요 자회사 에버다인과 H&M의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호조가 될 예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배당 확대 여력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점에 지금 제가 이제 목표가는 매수가는 15,200원 드는데 충분히 현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더라도 충분히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9위 종목은 LG가 되겠습니다. LG는 사실은 좀 항상 저평가된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자회사들이 일단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LG 생활건강이 이제 호조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LG 실트론의 매각 대금이 일단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약 6,200억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또한 어떤 자금 또 여력에서 M&A 이런 거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 실적도 결국에는 이제 3분기에는 약 작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매출액은 1조 6,088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3.5% 증가한 252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상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들 보면 LG화학 역시 제품 스프레드 강세와 가격 상승으로 일단은 자회사 중에서는 이제 실적 호조 주도 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역시 TV 및 가전 강세로 견조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브언더 그룹의 건설공사
매출 반영 본격화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LG CNS 2015년을 저점으로 수익성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이 회사는 머신 비전이 뭐면 라운필프가 AI 사업을 MOU를 했는데, 기계가 사람의 눈높이에서 제품을 인식하고 일단 불량 제품을 판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랐지만 현 가격에서도 매수해도 무방하다 해서 목표가는 일단은 1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8번째는 이제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제가 지난주에 추천하자마자 이제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가를 달성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표가 달성 일보 직전에 이제 무너졌는데, 사실 뭐 지금 보면은 현 가격대 4만 원 이하에서는 한국전력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어떤 그러한 가치가 있다. 왜냐? 일단은 뭐 연료비가 일단 정년 동기 대비 일단은 3분기에 증가를 함으로써 어땠어요? 일단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역시 뭡니까? 전력 구입비도 3분기에는 약 1조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러한 어떤 부정적 요인이 4분기에는 해소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전 가동률이 4분기에는 이제 최근 한 70% 아래였는데 아마 80%까지도 아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이 회사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지금 3%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말 배당을 향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원전에 대한 게 다시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일단은 이제 실적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종목은 SM이 되겠습니다. SM은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35,500원에서 3만 원 사이는 무조건 타겟 프라이스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이 회사는 3분기 실적 자체는 안 좋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약 47% 무려 크게 감소를 했는데, 이제 4분기에는 일단은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뭐 동방신기라든가 그다음에 엑소, 슈퍼주니어, 샤이니 이런 어떤 투어로 인해서 충분히 실적 개선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AI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상호 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엑소펜 약 300만 명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뭡니까? 여러 가지 뭐 새로운 AI 사업은 특히 이제 애플의 시리보다 더 자연스러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이제 SM 재팬도 일단은 점차 어떤 관객 수를 늘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SMCNC도 드라마 부재를 부진하고 있지만 4분기에는 좀 더 호전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SMCNC의 광고 수익도 일단 10월 24일부터 일단 유입이 되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의 일단은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룹에 대한 어떤 수주 계속 증가하고, 그다음에 뭐 향후에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시안 공장 지속적으로 어떤 중동과 동남아 지역을 공략하고 있죠. 그래서 수주 회복이 기대되면서 되면서 8월 수주가 무려 5조 원 됐고, 일단은 연말까지의 수주는 목표 달성을 초과 달성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리스크 관리 철저, 그다음에 이러한 선별 수주를 통해서 실적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정비 사업 계속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도시 정비 사업이 어떤 수혜에 들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가격 자체가 뭐 12,00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5,000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보면서 현 가격대도 매수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6종목 5가지 종목을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동 기사와 함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봤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동기 이사께서 추천하신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0.4% 오르면서 12,000원에서 거래가 되는데 충분히 15,000원 갈 수 있겠다라는 추가적인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문상준 팀장님 종목 공개할게요. 10위부터 보겠습니다. 예, 제가 공개할 첫 번째 10위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7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 8월 2일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주목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금융지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지난 24일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이 은행 이익의 축소가 아니라 시스템 안정화에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지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금융주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3, 4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2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긴 전망으로는 2018년과 그리고 2019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4분기 순이익은 5,403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바로 내일인 27일이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발표 경과에 따라서 보다 확실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지난 2015년 외환은행 합병 이후로 큰 폭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수익성 제고로도 이어져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를 크게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다른 은행주 대비 30% 이상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제는 그 차이를 지웠습니다. 향후 금리 상승이라든지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위 종목은 모두 투어입니다. 여행주들이 이미 지난 여름 성수기 효과로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두 투어의 경우 처음 언급한 후 움직임이 크진 않았지만 지지난주부터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추석 연휴, 그 황금 연휴를 통한 고실적이 4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난 연휴 기간에 대략적인 통계로 110만 명 이상이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서 연휴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비중이 높아서 10월 실적은 평균 판매 단가와 그리고 마진 상승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의 경우 내국인이 해외여행 시 이용한 아웃바운드가 전체 비중의 90%가 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 중에서도 오히려 실적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서 타 여행주와 달리 중국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북행 리스크에 따라서 여행자 수 감소 우려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오히려 하반기 실적 개선 정도를 감안할 때 상승 여력이 큽니다.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1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이어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00%가량 증가한 76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 등 연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7.7% 늘어난 358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가문화 확대라든지 그리고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 초에 그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나 공급 확대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8위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W카지노 모바일이라는 소셜 카지노 게임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이 한 개의 게임만으로 현재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 모델은 북미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W카지노 모바일의 8월 결제액이 작년 3분기 월 평균 대비 28% 증가한 736만 달러를 기록을 했으며, 올 초에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 테이크5 모바일이라는 게임 역시 8월 결제액이 16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면서 결제액이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9월이라든지 10월 결제액에도 계속 탄력을 붙고 있는데, 이 W카지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하고 2016년 1월 기준에 누적 다운로드 2천만 건을 돌파하는 등 현재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지난 6월에 인수한 또 다른 미국의 소셜 카지노 업체인 DDI인데요. 이 DDI의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DDI의 비용 감축이라든지 매출 회복에 따라서 W게임즈가 누리는 인수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DDI의 마케팅 비용 감축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는 아웃소싱 비용이라든지 서버 사용료 등의 운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올해 2분기 15% 수준이었던 DDI의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36%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대략 50%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인 데 비해서 3분기 예상치는 직전 분기 대비 각각 80% 그리고 360% 증가한 1,106억 원과 363억 원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이고, 신작 출시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진출 기대감 역시 유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위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오늘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장 시작 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121억 원,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 10%가량 증가가 되었고,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에 대비 한 18.5% 증가한 수치로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 역시 9% 늘어난 2,158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이후 4분기 내년 초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수치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IT 플랫폼 부분, 이 부분에서 네이버페이의 거래액과 그리고 가맹점 성장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90%, 전 분기 대비 18.6% 정도 증가한 586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국내 모바일 쇼핑 그리고 네이버페이 성장에 따라서 이 네이버 쇼핑 광고 플랫폼 매출 성장 여력이 앞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률이 13.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데 비해 네이버의 상반기 모바일 광고 성장률은 30%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일본 시장을 통한 라인의 상승세 역시 굳건합니다. 앞선 실적 발표로 보자면 라인이라든지 기타 플랫폼 부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대략 13.4% 그리고 전분기 대비는 8.3% 증가한 4,526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본 광고 시장이 국내보다 한 4배 정도 큰 46억 원 시장이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직 한 60%에 불과해서 모바일 광고 시장은 국내보다 한 2.5배 정도 큰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향후 게임 시장이라든지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위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그동안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는데 지금 사기 가장 좋은 주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3분기 매출이 2,06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83억 원, 순이익은 13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9월에 출시된 애텀이라는 신제품이 30만 세트 판매가 되면서 화장품 매출에 크게 기여를 했고 해당 브랜드 효과는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매출과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CMO 사업 호조로 제약 부분의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률이 시현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기존 히트 제품에 더해서 8월부터 타미플루 제네릭의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제약 실적을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국내 화장품 매출과 제약 부분에서 각각 1,179억 원 그리고 503억 원으로 매출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 법인 북경 콜마는 상대적으로 좀 매출이 더디게 올라오고 있는 편이지만 공장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무석 시에 추가적으로 3,500억 원 수준의 공장을 증설 중이기 때문에 2008년 3분기부터 가동 예정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도 좀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문상준 팀장님 5종목 먼저 봐드렸습니다. 네이버와 한국콜마는 나란히 또 이제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확실히 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포트에 있었던 종목이고요. 함께 사셨던 분들 분명 수익권에 있으실 겁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706님께서 동국 SNC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7,000원이시고 비중이 30%시고요. 진단 지금 최동기 이사께 여쭤볼게요. 네, 동국 SNC가 작년에 미국 대선 이후로 거의 9,000원 이상까지 갔던 종목인데 네. 그들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더 상승했다 다시 밀리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산 가격대가 7,000원이면 조금 높은 가격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 모습을 보면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6,200~300원이 고비가 될 것 같아서 6,200~300원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되는데 그때 되면 한 2분의 1 정도는 파셨다가 또 만약에 밀리면 다시 밑에서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 근데 나머지 가지고 또 상승을 하면은 그때 가서 약간 손해보고서 파는 전략이 일단은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풍력 관련주로서 계속 여러 가지 재료는 있겠지만 현 수준에서는 조금 7,000원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로 보입니다. 한 6,2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올라왔을 때 50% 비중을 줄이고 또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동국 SNC 봐드렸고요. 이번에 제일 좋은 코스메틱 문의하신 분 거 볼 텐데 휴대전화 뒷번호 2722님께서 주셨고요. 화장품 관련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문상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7,000원에 30% 사셨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제가 예전에 오랜 기간 동안 말씀드리기도 했었었는데 10월 초까지 좀 움직임 보이다 최근에 다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장에 따른 좀 영향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앞서 한국콜마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 최근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화장품주가 다시 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라든지 뭐 매출 부분에서는 충분히 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보니 불안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뭐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뭐 이번 달 말이라든지 그 11월까지 좀 보시면서 다시 7,000원까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유를 가지시고 시간에 투자하시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까지 봤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거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투자 포인트 짚으셨습니까? 네, PSK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SK 같은 경우는 이 3분기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이 평택 이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3분기 실적 자체는 2분기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분기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라면은 사실 이 실적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는 이 삼성 공장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 설비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사실 국내에서 감소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이 본격적인 부분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이 대표적인 육성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도체 이 신규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PSK는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본다라면은 중국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평택 팹 2단계 그리고 시안 팹도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하이닉스도 13메가짜리 팹 추가 투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전 고점 부근인 27,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PSK였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고요. 최동기 이사님 지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5위 종목은 숏박스가 되겠습니다. 숏박스 제가 거의 한 달 이상 동안 말씀드린 종목인데 사실 3분기 실적 자체가 역대 최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약 508억 예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1%, 영업이익은 8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약 66% 그런 어떤 증가되는 그런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봉 영화 자체가 이제 대박을 쳤죠. 그래서 이제 9월 관객 수가 315만 명, 점유율이 약 24%였는데 택시 운전사 일단은 1,200만 명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살인자의 기억법도 일단 BEP 넘은 267만 명.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도 보면 희생 부활자라든가 곤지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작품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11월은 또 현빈 유태 주연의 꾼 이런 종목도 지금 개봉 예정인데 사실 보면 이제 22회 부산 영화제 이제 10월 10일부터 21일 일단은 이제 영화제 끝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됨으로써 일단 쇼박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 회사는 또 핵심 전략 변화, 이제 웹툰 이런 쪽에 이제 이정선 IP를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작년 올해 해서 이러한 웹툰 사업을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권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단 쇼박스도 어떤 수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 영상 플랫폼도 다변함으로써 콘텐츠 포맷 간의 어떤 경계가 모함으로써 쇼박스가 또 어떤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상기되고요. 사실 보면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 시장이었는데 일단 중국 시장이 조금 부진하면서 일단 인도네시아에 좀 진출하고 있죠. 그래서 홀리데이인 발리 해가지고 이게 이제 11월에 개봉 예정되고 있고, 또한 미국의 어떤 블룸하우스와 파트너십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쇼박스 5,000원대 매수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5,000원대 매수 목표가는 일단 5,800원으로 일단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BHI가 되겠습니다. BHI 제가 계속 매수가 이제 5,000원에서 말씀드려가지고 거의 일단은 10% 이상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다 다시 빠졌는데 제가 이 종목을 다시 빼려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추가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재매수 기회가 된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5,100원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일단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수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HRSG는 폐열화 회수 장치인데 이게 이제 선도 기업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그다음에 뭐 쿠웨이트 이런 어떤 한전 이런 전력회사 발전 사업자 대형 건설사에 일단은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제철회사 이러한 납품하는데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설비는 발전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뭐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발전 관련해서는 충분히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해서 제가 BHI 일단은 최초 목표가 대비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일단은 추가를 매수할 때 재매수 구간이 되겠다 해서 제가 BHI 오늘 4번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종목이 됩니다. 3번 종목은 삼성 SDS. 제가 아까 모두에도 일단 수익률 뭐 거의 20% 정도 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 SDS는 제가 말씀드려도 제 4차 산업 혁명 관련주인데 사실 보면은 이러한 종목들 자체가 지금은 뭐 초기에 좀 올랐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초 대비 우리가 옛날에 뭐 우리 뭡니까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 뭐 닷컴 주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거의 뭐 더블 이상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삼성 SD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 뭐 19만 원대인데 충분히 뭐 30만 원, 40만 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자체도 매출액은 15% 증가한 2조 3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3% 증가한 1,923억을 지금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IT 서비스 부분에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사 인프라 확충 및 솔루션,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일단은 증가함으로써 삼성 SDS는 계속 제가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16만 2천 원 10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오늘 이제 19만 원대인데 여기서 충분히 하더라도 저는 뭐 21만 원뿐만이 아니라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블록체인에 일단은 강점이 있고 또한 물류 BPO,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사업에 일단 고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일단 매출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에서 제가 3위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종목은 휴젤이 되어 있습니다. 휴젤 사실 제가 일단은 지난번에 47만 원 이하의 목표가 매수가 주면서 이제 52만이 목표가였는데 거의 목표가 일부 직전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오늘은 사실 10%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어제 보면은 보내고 나서 원고를 보고 나서 보니까 실적 발표되면서 빠졌는데 뭐 기존에 뭐 보유하신 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뭐 아래 꼬리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휴재를 되어볼 때는 일단 세일이라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뭐 3분기 실적 자체가 뭐 어닝 쇼크 이런 얘기 나오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악재는 다 반영이 됐고 이제 4분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4분기는 분명히 뭔가 대책이 나오면서 회복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뭐 당장 오늘은 좀 빠져서고 여러분들이 실망할지 모르지만 오늘 만약에 바닥에서 뭐 40이나 잡았으면 벌써 수익이 또한 4~5% 났기 때문에 일단은 휴젤은 42만 원대에서 일단은 매수하시면 충분히 5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은 뭡니까? 최대 주주 베인 캐피탈의 어떤 지원이 기대되죠. 그래서 개인 캐피탈에 투자한 헬스케어 미용 관련 기업들과 어떤 시너지가 일단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건 이제 수출 부진인데 4분기에는 이제 회복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틀렉스 이런 가격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인하 경쟁이 있는데 어느 정도 뭐 이제는 거의 다 오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분명히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위 종목은 이제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뭐 우리 문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때 방송 중에 그때 72만 원인가 뭡니까? 그때 73만 원 갔을 때 제가 그때도 세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상승해가지고 이제 오늘 뭐 무려 지금 4% 올라가지 83만 원, 4만 원 가는데 저는 뭐 네이버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네이버는 분명히 올해 안에 아니 연초까지는 충분히
100만 원은 넘어간다 생각을 합니다. 해서 네.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는 않았지만 오를 때는 사지 마시고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시면 네이버에서 아마 20% 이상 수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들 뭐 지금 보면 오늘 주가 자체가 약간 미국 시장에 빠지면서 좀 불안하겠지만 주식은 아닙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상승하는 종목 하나 종목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주식은 빠질 때마다 좀 잡으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위 종목 네이버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모두 기존의 포트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저가에서 잘 잡으셨고 아마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실 텐데 최동기 이사께서는 네이버 내년 초까지 100만 원 터치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 이번에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위부터 1위 종목도 공개할게요. 예, 제가 준비한 5위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장 개장 전에 3분기 실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조 7천억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4.8%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8조 1천억 원으로 91%가량 늘어난 수치를 보였고, 당기순이익 역시 3조 555억 원으로 411%가량 늘어난 수치를 봤는데, 이 비율을 보시다시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 세 부분 역시 대부분 전반적으로 다 사상 최대치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4분기에도 더 좋은 실적이 보일 수가 있겠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도시바 메모리 인수 효과는 잠정적인 경쟁자를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고, SK 하이닉스 약점인 SSD 기술 협력 가능성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나왔지만 4분기 예상치는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등 더 큰 수혜가 계속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거의 9만 원 정도까지 터치할 것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좀 워낙 그 상승세가 높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 좀 수익 실현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실적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1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차익 실현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모바일 D램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 호조가 내년 연초까지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과는 달리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슈퍼 사이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락한 지금 시점이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일단 저의 목표가는 9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지난주 상승세가 굉장했죠.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유통주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도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대형 가전 판매 증가와 그리고 모바일 채널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정도 늘어난 1조 대략 2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4% 늘어나서 유통업종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별로 보자면 모바일과 PC 등 정보통신 기기의 매출 성장은 좀 부진을 했지만 그동안 두 자릿수로 줄였던 TV 판매가 4에서 5%로 회복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컨 판매도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공기청정기, 청소기, 제습기 등 소형 간접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늘어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조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그리고 스타일러 이런 가전제품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프리미엄 상품군도 등장을 하면서 구매 횟수가 증가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2015년에는 2%에 불과했던 온라인 비중이 올해는 18%로 예상이 되는데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소비 패턴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전반적인 소비 환경 수요의 개선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3위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제가 새로 준비를 한 종목인데요. 일단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부품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분위기가 사실 좋지는 않았었어요. 8월 말에는 18만 8천 원의 고점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그 후 9월에는 좀 하락을 반복하면서
15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수치인데 일단은 바로 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이 1조 7,8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59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1% 그리고 171.9%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광학솔루션 부분이 3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60% 증가한 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4분기에는 2조 원 가까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하반기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주요 공급사인 애플의 아이폰 8의 판매 저조로 인한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아이폰 8 플러스는 굉장히 좀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10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아이폰 10에 듀얼 카메라를 독점 공급하고 있고 3D 센서 모듈을 처음으로 탑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올해 아이폰 10의 출하량이 3,500만 대 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 추가 생산분이 4,000만에서 4,500만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수혜가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종가는 16만 8천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장 초반 좀 분위기가 좋아서 좀 상승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18만 9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종목은 S51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일단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3, 4분기 영업이익이 4,987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컨센서스를 한 19%가량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 이후로 정제 마진 그리고 유가가 모두 급반등한 것이 호실적인 가장 큰 요인인데요. 허리케인 여파로 북미 지역 정유 설비 가동률이 굉장히 급감을 했고 이것이 정제 마진 급반등으로 이어지고 때마침 두바이의 원유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진영의 공급 미달이 또 정제 마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인데 아시아 지역의 일일 원유 수요 같은 경우 3,358만 배럴 수준으로 연평균 80에서 9만 배럴가량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새로 가동되는 신규 정유 설비 규모는 올해는 67만 배럴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26만 배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못 미치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상승될 예정입니다. 이런 정제 마진 상승 사이클에서 S-오일 같은 경우 적절한 선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 2018년 하반기 고도화 설비 가동과 함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위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네. 최근에 아이폰 10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역시 하락세가 조금 보이다가 다시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4분기부터 아이폰 10의 생산이 정상화되고 내년 1분기에 아이폰 10 공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락한 현재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의 업황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지금보다도 내년 연초까지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5세대 이동통신 진입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등으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MLCC뿐만 아니라 듀얼 카메라 모듈 또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8에 탑재되는 듀얼 카메라 물량의 약 한 70%가량을 삼성전기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MLCC 시장의 호황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스펙 경쟁으로 인해서 부품이 계속 경쟁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수혜는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만 원 이상 좀 올라갔다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구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보여지고 일단 목표가는 11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상준 팀장님 기존의 포트에서 큰 변화는 없었는데 오늘 3위 종목으로 LG 이노텍을 추천하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부터 삼성전기까지 넘버1 종목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해봤는데요. 어떤 종목 주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예, 출중 2부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또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과 함께 또 필살 종목 공개해 주시고요. 저희 먼저 외환영웅 기존 포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의 포트폴리오 종목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8월 24일에 주셨던 LG는 10월 20일에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4%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변경 상장한 어제 서울식품의 주가가 26%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2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지금 24%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9월 19일에 주셨던 애경유화는 10월 25일에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었죠. 수익권 내에 있고요. 또 한온시스템 역시 10월 23일에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들고 계십니다. 10월 11일에 주셨던 AJ 렌터카를 손절 청산하시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잠시 뒤에 또 리뷰 듣는 시간 갖겠고요.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예, 10월 12일에 주셨던 롯데 하이마트부터 동아약품까지 담겨 있는데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추가 상승을 기록 중에 있고요. 보유 관점 지금 8%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볼게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10월 19일에 명문제약, 또 10월 24일에 카프로 매수가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일진디스플레이, 카카오, 한온시스템까지 두 자릿수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20.6%의 수익을 기록한 사마콘덴서는 본절 청산하면서 포트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들어볼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예, 10월 11일 날 추천한 AJ 렌터카입니다. 손절가를 제가 11,900원으로 얘기했는데요. 지금 오늘 저가가 12,100원입니다. 혹시나 AJ 렌터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11,900원에서 3분봉, 5분봉을 보신 후 6틱이 빠진 11,600원이 떨어지면 손절 처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J 렌터카 갖고 있는 분들은 손절가를 11,900원으로 얘기인데요. 3분봉이나 5분봉에서 6틱이 빠진 11,600원이 떨어지면 100% 손절 처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은 선물시장 전문가시죠?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구체적인 방향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항생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좀 보겠습니다. 당일 매매만 해도 해외 선물이나 선물 옵션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손실이 났다고 오버하거나 또한 수익 났다고 오버하시지 마시고 그날 매매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은 오늘 공격적으로 횡보 하방으로 28,168이 올라올 때마다 매도로 좀 대응해 주시고요. 혹시나 안정적으로 안 오면 안 산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안정적 매도가 28,257이 올라올 때 매도 저항. 그러니까 항생은 올라올 때마다 반등할 때마다 매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은 어제 오일 발표가 있었지만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좀 눌림입니다. 횡보성, 좀 긴 추세로 봤을 때는 52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눌린 후에 다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추세는 상방으로 저는 아직까지 봅니다. 그러나 오늘은 횡보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52.02. 이 정도 내려왔을 때는 좀 매수로 봐주셔도 되고요. 위에서는 52.59 올라오면은 저항. 이 박스권, 좀 공격적인 자리에서 박스권 매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추세는 이제 하방이었습니다. 어저께랑 이제 오늘은 약간 횡보성 상방으로 당일 매매로는 그렇게 봐주시고요. 추세는 이제는 좀 눌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일 매매는 횡보 상방. 자,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1276.8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그 부분에선 상방.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72.6이 안정적 매수가입니다. 그 부분에 왔을 때는 지지하면 상방,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어저께 서울경제TV 인터넷 방송에서 강력하게 매수로 5번 추가 매수를 했었는데요. 거의 한 300대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유로FX는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내려올 때마다 매수. 자, 1.18, 420이 공격적으로 매수 자리입니다. 또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1.18, 260 그 부분에서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은 오늘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FX입니다. S&P입니다. S&P. 마지막으로 S&P는 어저께 좀 약간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긴 음봉을 만들었죠. 네, 어쨌든 거의 보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S&P는 추세는 살아있지만 이제 너무 많이 거의 4주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흔들고 눌림 또한 약 횡보 하방은 바라볼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횡보로 보시고요. 자, 밑에서는 공격적 매수 2549.2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상방, 위에서는 공격적 매도 2566.50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S&P 5일은 오늘은 박스권 매매, 횡보 매매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외 선물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조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쪽을 볼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하락입니다.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방향 함께 봐주시죠. 예, 긴 추세로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실 분들은 서울경제TV 인터넷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긴 추세로는 코스피 말씀드린 2455.80이 깨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상방이라 했습니다. 대신에 그 사이에서는 눌림과 횡보와 하방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33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2488.33인데 아직까지 33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는 주식으로는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익 나는 종목은 계속 홀딩, 손실 나는 종목은 100% 청산 이렇게 가주시고요. 자, 선물로는 325.25가 깨지지 않으면 상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29.20을 향해 오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선물은 매도로 제가 지금 2번 대응을 했습니다. 당일 매매는 횡보가 되시고 하방이 되고 상방일 수 있지만 추세로는 아직 상방이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서 매매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종목 코드 042670. 자, 지금 현재 0.94% 1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자, 내려올 때마다 매수 좀 해도 되고요. 보합부터 지금부터 매수해도 되겠고요. 자, 이 종목은 94기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 및 볼보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사니와 코마스와 함께 상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9.3% 증가한 매출액이 3조 519억 정도로 예상됐고요. 영업이익 또한 27.5% 증가한 2,8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단기 순이익은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단기 상승이 예상되어서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중장기까지는 좀 내다보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짧게는 2, 3일, 길게는 한 달 정도, 2달 정도 수익 났을 때 10,000원을 돌파하면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00원으로 제시했고 1차 목표가 1,500원을 돌파할 때는 11,800원까지도 보일 것 같습니다. 손절은 8,610원을 잡고요. 단타 또는 단기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만 대응하실 분들은 두산인프라코어도 괜찮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사는 엇갈린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0.14% 빠지면서 2,488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고 있는 종목, 매수하신 종목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